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야구 예능계의 중심에서 거대한 논란을 일으킨 프로그램 바로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이 맞붙은 이 소송, 과연 시즌2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퇴출의 신호일까요? 2025년 말 야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때 최강야구를 만들었던 장시원 PD가 JTBC에서 독립 후 새롭게 제작한 작품으로 첫 방영 당시부터 강한 화제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콘셉트가 JTBC의 최강야구와 너무 유사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JTBC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최강야구의 포맷, 구성, 편집 방식, 심지어 자막 스타일까지 불꽃야구가 모방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은 기본적인 스포츠 예능의 형식을 차용했을 뿐 불꽃야구는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를 가진 독립적 프로그램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방송 경쟁을 넘어 창작의 경계화 방송 포맷의 소유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JTBC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불꽃야구의 방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부 장면과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고 프로그램은 갑작스럽게 방송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비선출 출신 선수들의 꿈을 담은 작품이다 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마침내 본안 소송의 기일이 확정되면서 긴 싸움의 막이 올랐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대립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방송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포맷의 진짜 주인인가? 그리고 창작물의 경계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대한민국 방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JTBC와 스튜디오 C1 그리고 장시원 PD, 그들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시즌2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종말일까요? 이 모든 답은 본안 소송이 열리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사건 경위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갈등은 단순한 방송 경쟁이 아니라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를 둘러싼 정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제작 포맷과 아이디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핵심 연출 방향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 은불꽃야구는 완전히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며 JTBC가 단순히 방송사라는 이유로 창작의 모든 권리를 독점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JTBC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명확했습니다. 최강야구는 JTBC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투자한 프로젝트다. 장시원 PD는 단지 그 프로젝트의 연출자였을 뿐 포맷의 주인은 회사다. 이 입장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방송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비를 투입하고 홍보와 방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JTBC는 이를 근거로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방영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JTBC 재직 시절 최강야구를 처음 기획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연출의 핵심 아이디어를 직접 만든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방송사일 뿐 진짜 창작자는 현장에서 피땀 흘린 제작진이다.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셉트를 만든 것뿐이다. 그의 주장은 창작자의 권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자극했습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또한 불꽃야구가 단순히 최강야구의 복제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야구가 프로 출신 선수들의 재도전 스토리를 담았다면 불꽃야구는 비선출, 즉 프로 경험이 없는 일반인 선수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펼치는 스토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야구라는 소재를 다뤘다고 해서 모두 표절은 아니다 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PD의 이름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JTBC를 떠난 뒤에도 야구 예능 장르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야구를 통해 인생을 말하는 예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불꽃야구가 JTBC의 반발로 법정 공방에 휘말리자 대중의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JTBC가 너무 독점적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장시원 PD가 전 회사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작진의 창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할까? 방송사는 어느 정도까지 제작물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대중과 업계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정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세 인물, JTBC, 스튜디오 C1, 그리고 장시원 PD의 주장을 세밀히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려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소송의 결과가 한국 방송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은 간결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일부 구성과 연출 방식에서 JTBC의 최강야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에게 사실상 방송 중단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 시즌2의 촬영 및 방영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예정되어 있던 시즌2의 프리뷰 영상과 홍보 일정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았다. 유사한 포맷은 있지만 불꽃야구는 JTBC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다. 장시원 PD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적이 없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세계를 다시 만든 것뿐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JTBC와 스튜디오 C1의 대립은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고 수준의 법률팀을 꾸려 치열한 증거전을 펼쳤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의 회의록, 초기 콘티, 내부 기획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불꽃야구의 여러 장면이 최강야구의 파일럿 버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촬영 장소, 연출 방식, 출연진 구성, 경기 규칙 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JTBC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포맷의 무단 도용은 업계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히자 대중은 포맷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능계에서는 이제 포맷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첫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튜디오 C1은 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 제작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비선출 선수들이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과 장시원 PD의 진심 어린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야구를 통해 다시 꿈꾸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 후 24시간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여론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부는 JTBC를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법원은 드디어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와 야구팬 커뮤니티는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JTBC는 방송 포맷 보호의 상징으로, 스튜디오 C1 은창작자의 자유의 대표로 각각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한국 예능 제작 생태계 전체의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JTBC는 이미 시즌3까지 준비 중인 최강야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고, 스튜디오 C1은 이 싸움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작자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라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두 회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시청자들은 각자의 진영에서 뜨겁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핵심 쟁점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불꽃야구는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최강야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복제물인가?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본안 소송이 가진 법적 의미와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본안 소송 첫 기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언론, 방송 관계자, 그리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이 아닌 방송 산업의 구조적 기준을 세울 중요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JTBC 측은 변론 초반부터 방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최강야구의 초기 회의록, 콘셉트 문서, 편집 가이드, 심지어 촬영 콘티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불꽃야구의 여러 장면이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작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창작물입니다. JTBC 변호인의 말은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은 프로그램의 오프닝 구성, 인터뷰 진행 방식, 경기 편집 리듬까지 애도적 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선 스튜디오 C1 측의 반론은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제가 만든 불꽃야구는 비선출 선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적 예능입니다. JTBC 의최강야구는 프로 선수의 서사를 다뤘죠. 같은 야구를 소재로 했다고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의 연출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JTBC가 주장하는 유사성은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포맷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가? 둘째, 두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이 법적으로 표절 수준에 해당하는가? 셋째, 장시원 PD가 JTBC 소속 시절에 창작 아이디어를 독립 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방송산업 전체에 선례를 남길 중대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정 밖의 여론도 갈라졌습니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JTBC가 법적 근거를 너무 확장하고 있다며 창작자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방송 포맷 보호를 지지하는 쪽은 이대로 가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훔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SNSN은 창작의 자유, 포맷도 저작물이다라는 두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 상위에 오르며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JTBC는 특히 형식의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프로 선수들의 재도전과 팀의 서사를 교차 편집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진 유일한 포맷입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 측은 그러한 구성은 스포츠 예능의 일반적 방식이다. 법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며 맞섰습니다. 양측의 변론이 오가며 재판부는 신중하게 발언을 아꼈습니다. 결국 이날 재판은 결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은 모두 중요하며 포맷의 독창성과 창작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추가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과 현장 증거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자 장시원 PD는 짧게 말했다. 이건 단지 한 프로그램의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창작자들의 미래를 결정할 싸움입니다. 그의 말은 긴장감 속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JTBC 측 관계자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창작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가선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두 진영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법정 안팎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고 한국 예능계의 눈은 모두 이 사건의 다음 일정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법원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판결은 향후 방송산업의 룰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소송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한국 예능 산업 전반이 얻어야 할 교훈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된 이후 불꽃야구 논란은 단순한 방송 분쟁을 넘어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포맷이 창작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디어 수준의 공용자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언론, 학계, 그리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방송학자들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JTBC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투자하고 수십 명의 인력이 함께 만든 시스템을 아무나 복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포맷 보호의 기준을 세우는 첫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은 창작의 자유가 침해되면 새로운 콘텐츠의 탄생은 장시원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나 제2의 최강야구를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산업이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자신이 이 싸움을 통해 한국 예능 제작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들의 여론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일부는 JTBC의 주장이 너무 상업적이다 라며 스튜디오 C1을 응원했고 다른 쪽은 아이디어 도용은 용납될 수 없다며 JTBC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불꽃 야구 자체의 존재보다 창작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주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 창작자와 자본의 관계를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시즌2 제작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지만 스튜디오 C1 내부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몇몇 출연 예정 선수들도 SNS를 통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JTBC는 최강야구 시즌3 준비에 집중하며 자신들이 이 싸움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방송사들이 포맷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C1이 승소할 경우 독립 제작사와 PD들의 창작 자유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한국 방송 산업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소송의 결과는 곧 한국형 포맷 산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꽃야구 시즌2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법원이 방영 재개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장시원 PD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진짜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신념처럼 들렸습니다. 반면 JTBC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제작 활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청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맷 보호냐, 창작의 자유냐. 법원이 내릴 최종 판단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불꽃 야구가 다시 불타오를지 아니면 영원히 잿더미로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논란이 남긴 흔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방송 제작 현장과 창작자들의 머릿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법정의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 우리는 단지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한국 방송이 진정으로 창작을 존중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